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웃자. 네, 이 시간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9963님, 저는 워킹맘입니다. 업무와 요즘 육아에 지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울증은 또 우울하다는 생각은 믿음이 없어 보여서 제 스스로 내려놓곤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소개하면서 PD님이 저한테 이거 제 사연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워킹맘들은 네. 집에서도 일하지 회사에서도 일하지 참 남편이 부러울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집은 남편도 비슷합니다만 근데 또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네, 확실히 쓰시고 더 확실히 많이.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남편도 유치원 일을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냉정히 보면 그렇죠. 아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겪어보기 전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는 레이스처럼 네, 저도 뭐 5, 6년째 계속 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1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좀 놀라게 되거든요. 아, 워킹맘도 그렇고 아니면 또 아이를 낳고 나서의 삶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는구나 그렇죠. 하고요. 여러모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보다는 응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아, 네, 따뜻합니다. 워킹맘들 힘내시고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내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과로랑 우울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네. 과로는 원인이 해결되면 비교적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쉬면 그렇군요. 그냥 무난하게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늘 우울증은 안 그래요. 아, 쉬면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울증은 해결책을 찾으면서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확실한 구별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진단적인 우울인가 보다 생각해서 병원에 더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우울하다는 생각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점. 그러게요. 이 점은 정말 여러 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이런 표현 들으면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좀 애매하죠. 근데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이러면 굉장히 나쁘게 보이잖아요. 바로 느낌이 오네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파악보다 신앙의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내가 어떤 파악보다. 상태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이게 뭐지라고 알아야 되는데 벌써 예. 거기에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보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먼저 하고 시작해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제대로 된 파악부터 하고 충분히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앙적인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네. 우선은 파악을 정확하게 하게 하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할 수 없음에 감사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바울도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고 그래서 찬양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우울할 때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우울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우울함도 약함이에요. 우울할 때 은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우울의 많은 부분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우울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도 제대로 좀 이해하고 파악해보자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우울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다. 이건 정말 처음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예술가들은 예. 이 우울이 없어지면 예술성이 떨어져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놀랐는데 네.
많이 우울해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를 드리고 우울이 많이 나아졌는데 문제는 작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약을 좀 있군요. 줄였어요. 약간 더 우울하시고 네, 네. 본인의 생산성도 오히려 그럴 때 늘어난다는 걸 깨닫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정말 오묘한 존재네요. 그렇죠.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호두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일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05님께서 아하 역시 이 시간 참 도움됩니다. 갱년기 우울증에서 좀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하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사연은요 72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남인데요. 우울증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더 힘드실 것 같네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남성은 이게 유전자적으로 양육이나 이런 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어쨌든 잘 안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단 그게 남성이 뭐 가사일하고 양육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었던 옛날 분위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럴 수밖에 없긴 하고요. 어쨌든 우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울감이랑 우울증은 완전히 달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축적되고 많아져서 우울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게 단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강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엑기스로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단 기준을 9개를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장 쉽게 우울증이냐 우울감이냐를 구분할 때 2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첫 번째는 우울감은 몸까지 병은 안 옵니다. 근데 우울증은 몸에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생리 현상이 바뀌어요. 어. 수면도 바뀌고 식사도 바뀌고 이런 생리 리듬이 바뀌고 요즘 바이오 리듬이라는 표현 조금 써서 그런 표현 비슷하게 몸의 리듬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우울감일 때는 거기까지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일 때 그것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평소에도 우리가 우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해결책. 예. 근데 진짜 우울증일 때는 평소 그 우울할 때의 해결책이 전혀 안 통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이게 우울감보다는 우울증에 더 가깝다라는 기준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우울증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우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도 우울증 진단에 합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흥미가 없을 때. 의욕이 없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드라마 잘 보는데 네. 아무 재미가 없고 예. 음식 좋아하는데 맛이 전혀 안 느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이럴 때 자기를 자책하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흥미 저하이고 우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것이 우울증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갑자기 폭이 넓어지는 느낌. 그렇군요. 7293님은 어떤 상태신지 궁금한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진웅 님이 찬양합니다. 계셔. 네, 계셔 임진웅님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될 것 같은데요. 7732님, 저는 지난주 친한 친구 엄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 장지까지 다 함께한 후부터 일주일 가까이 가슴 답답함, 우울, 기복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자꾸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심해지고 특히 밤이 되면 급 몸살도 와서 저녁마다 약을 먹고 있어요. 기도로서 승리하고 싶은데 제 믿음이 약해서인지 그날에서 벗어나는 게 힘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죠.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개 그 원인을 심리적으로 찾을 때 당연한 원인들이 있죠.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개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고유한 원인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 못 찾으니까 계속 몸에서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고 한 가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다각도로 이유를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죠. 네. 대개 이런 원인을 찾는데 상담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음. 제가 그래서 해답을 드리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요. 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그리고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죽으면 어떨지, 또는 자기 가족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어떨지, 특히 자기 그 친한 친구가 죽으면 어떨지. 그래서 홀로 남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은 그건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이유가 있어요. 아, 자꾸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가만 좀 다시 생각해 보자 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원인이 더 분명해지고, 원인이 더 분명해져야지 해결책이 금방 나옵니다. 네. 원인을 모른 채로 이렇게 괴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또 규명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사랑하는 친구셨던 것 같아요. 또 죽음을 마주하게 되셔서 7732님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또 시간 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